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 페이저 폭발로 추정되는 공격 발생, 그리고 실종된 소녀들, 중국의 일자녀 정책이 가족을 어떻게 갈라놓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2024년 9월 17일에 일어난 레바논의 주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 요원들이 휴대한 호출기들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공격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레바논 전역에서 수천 명의 헤즈볼라 요원들이 휴대한 호출기들이 갑작스럽게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2,800명이 부상을 입고 9명이 사망했다고 보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폭발이 발생한 후 곧바로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번 호출기 폭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헤즈볼라의 통신장치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삽입해 배터리를 과열시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원격으로 호출기를 폭발시키는 기술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통신장치를 이용해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한 전력이 있어 이번 공격 역시 그 연장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직후 베이루트 병원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대거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앞은 부상자들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혼잡했고 구급차가 끊임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부상자들은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머리에 중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헤즈볼라의 거점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며 군대를 최고 수준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란 대사도 이번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의 주요 후원국으로 이번 사건이 더 큰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의 통신망과 군사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향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양국 간의 충돌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실종된 소녀들, 중국의 일자녀 정책이 가족을 어떻게 갈라놓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일자녀 정책은 많은 가족과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외 입양된 소녀들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정책이 가져온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녀 정책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은 인구 조절을 위해 한 가족당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이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강제로 자녀를 포기하거나 숨겨야만 했고 특히 딸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죠. 리키 머드는 1993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후 5살 때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자녀 정책의 결과로 고아원에 보내졌고 해외로 입양된 15만 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아였고 이들은 주로 서양의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리키는 이후 자신이 가방에 숨겨져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중에 친부모와 재회하면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리키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가족 내 갈등과 당시 정책 때문에 결국 리키는 고아원에 보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리키는 양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시애틀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 친부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일자녀 정책은 단순히 가족을 분리시킨 것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많은 소녀들이 태어나지 않거나 출생이 은폐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100명의 여아당 117명의 남아가 태어났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성비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입니다. UN 데이터에 따르면 2,400만 명의 소녀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정책으로 인해 태어나지 못하거나 사회에서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해외로 입양된 수많은 소녀들은 그 공백을 일부 채웠고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친부모를 만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은 자금이 부족하고 과밀 상태였으며 해외 입양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양이 상업적으로 취급되는 등 문제점도 존재했습니다. 중국의 일자녀 정책은 많은 소녀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정책이 끝났지만 그로 인해 사라진 세대와 가족 간의 갈등은 여전히 중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리키 머드의 사례처럼 많은 입양 아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며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